세월에 따라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머리카락. 보통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모두 같은 탈모라고 생각하지만 탈모도 종류가 다양하다는데 효과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하기 위해선 민간요법이나 속설을 따르기보다 원인과 증상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먹는 약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치료를 원한다면 탈모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데 탈모의 치료법과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오유경입니다. 이 탈모 치료만큼은 속설이나 민간요법을 따른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잘못된 정보를 믿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를 방지하는 건강한 머리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피부과의 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제 머리숱이 적어지면 탈모되나 하는 의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탈모의 종류도 많고 치료법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탈모라고 하면은 모발이 줄어드는 양상을 다 그냥 통틀어서 탈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예로 들면 우리 간에 질환이 생길 때 간경화라든가 뭐 간염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때도 병명이 있듯이 네. 탈모증에도 다양한 질환명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은 탈모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서 권하는 방법을 치료를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원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어서 탈모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흰머리도 좀 생기고 머리숱도 적어지는데 사실 흰머리는 염색하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지만 탈모는 그 간단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그걸 한번 해보기도 하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자기 몸에 맞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면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탈모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리들이 그냥 흔히 탈모라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모발이 무조건 많이 빠지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실제 넓은 의미로 보면 탈모증에는 모발이 빠지는 것이 있고 또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 두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인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신적으로 있는 모발들이 다 빠지는 그런 전신적 탈모 또는 뭐 두피나 뭐 남성 같으면 수염이라든가 이렇게 국소적으로 생기는 국소적 탈모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신적 탈모는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니까요. 또 이런 이제 질환 중에도 국소적 탈모도 흉터가 남는 탈모, 탈모가 되면서 흉이 남는 그런 질환이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이외에 흉이 남지 않는 비흉터 형성 탈모로 나누는데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탈모는 국소적 탈모이면서 비흉터 형성 탈모입니다. 대표적인 탈모 질환으로는 국소적인 원형 탈모,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동전처럼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그런 경우 또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대표적인 탈모적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뭐 남성형 탈모라든가 여성형 탈모로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남성형 탈모증은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나요? 뭐 병명에 있듯이 예. 남성형이니까 남성들에서 주로 이제 발견되는 탈모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성한테서도 남성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남성형 탈모에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형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앞머리, 앞머리가 뒤로 후퇴하면서 정수리 부위 모발이 점점 비어 보이는 또 드물게는 이제 우리 가마 주변의 모발까지 예. 다 비어 보여서 결국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 두피가 드러나는 이런 질환을 남성형 탈모라고 합니다. 네. 보통 남성형 탈모는 사실 모발이 빠져서 생긴다기보다는
점점 모발이 가늘어져서 우리 얼굴에 솜털이 많은데 평상시에 솜털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잖아요. 네. 남성의 탈모는 바로 이 굵은 모발들이 얼굴에 있는 솜털처럼 변해가서 우리들 맨눈으로는 잘 구분할 수 없는 네. 그런 모발로 변해가는 게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가서 보통 이제 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가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현상. 네. 그게 결국 탈모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탈모증에 대한 그 기준이 사실은 문제인데요. 예. 탈모증일 기준을 젊은 나이에 기준점을 맞춘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범위까지도 넓게 본다면 뭐 노화도 결국 모발이 줄어들고 가늘어지는 거니까 탈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세가 드시다 보면 모든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예. 세포 재생이나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한 구조물인 모발 역시 모발을 만드는 그런 성질이 점점 감소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데 이런 모발들은 우리는 못 느끼고 살지만 매일 빠집니다, 사실은. 매일 빠지고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그걸 모발 주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 주기를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낭에서 반복해서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빠지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면 이 모발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성장하는 모발이 점점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네. 길이 성장을 많이 해야지 모발도 굵어질 텐데 길이 성장을 못하니까 점점 가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숱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 노화로 인한 모발도 감소된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노화인지 아니면 남성형 탈모인지 여성형 탈모인지는 아무래도 전문의 진단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남성형 탈모하고 노화로 인한 탈모도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여성형 탈모는 어떻게 나타나는 네. 건가요? 여성형 탈모는 남성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 뭐 여성들한테 특별히 보이는 이제 탈모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여성형 탈모는 아무리 여성들이 탈모가 심해도 우리 남성들처럼 두피가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죠. 그 이유는 앞머리 헤어라인은 거의 대부분 잘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남성보다 모발 가늘어지는 속도도 더딥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져서 정수리 부위가 비어 보이는 형태를 여성형 탈모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탈모가 유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네. 맞습니까?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탈모증은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이제 아버님이나 또는 어머님 쪽, 외가 쪽에 누군가가 탈모 질환이 있는 분이 있다면 나도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주변 일가친척 주변에 탈모 환자가 없더라도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 환자가 없더라도 또 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유전 형식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서로 조합을 해서 발현이 될 때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 호르몬이 우리 피를 전체 혈액을 돌면서 말초에 가서는 DHT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됩니다. 바로 남성형 탈모증에서 특히 그런데요. 이 DHT가 바로 모발을 점점 가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남성들한테 있어서 앞머리와 정수리 부위가 바로 이 DHT를 만드는 효소, 우리들이 5알파 환원 효소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그 부위에 하필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탈모 증상이 심하고요. 여성들은 그 효소가 두피에는 좀 적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좀 덜한 양상을 보이죠. 그 여성들은 탈모가 폐경위에 점점 심해진다든지 또 폐경위에 시작했는 걸 어떻게 걱정한다든지 고민을 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여성의 어떤 탈모가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형 탈모증 역시 호르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남성들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여성형 탈모증은 이런 남성 호르몬 말고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어서 신경학적 요인, 또 정신적인 요건, 환경,
유전 뭐 이런 것들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폐경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좀 감소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전체 호르몬에서 차지하는 남성 호르몬이 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탈모증을 모르셨던 분들께서 폐경하고 나서 탈모증이 아주 심해졌어요. 정수리가 갑자기 비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료실 찾아오십니다. 그런 분들 중은 두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성 폐경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호르몬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탈모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뚜렷지 않았던 여성형 탈모증이 폐경이 되면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탈모 치료만큼 민간요법 속설을 많이 시도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뭔가 뚜렷한 치료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탈모가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저도 이제 탈모 환자를 주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이렇게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치료라는 단어를 쓰지만 유지 또는 악화를 저지시키는, 억제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탈모증이 우리가 건강을 해치거나 아픈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예. 다른 민간요법들을 많이 쓰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되거나 또는 시기를 놓쳐서 더 악화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모 치료 방법을 의학적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나눈다면 먹는 약, 바르는 약, 모발이식이라는 수술적 방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먹는 약은 남성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은 먹는 약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성들은 바르는 약, 치료 약제가 되겠고요. 모발이식은 남성이나 여성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먹는 약은 남성들한테만 사용하는 이유는 가임기, 아기를 낳으실 수 있는 여성들이 만약 먹는 약을 드실 거나 또는 약을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깨갖고 그 가루를 손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때 예. 피부로 흡수가 돼서 만약 그 여성이 남성 태아를 임신하셨을 경우에는 네. 남성 태아에 남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먹는 약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먹는 약은 남성들한테는 안전하게 누구든지 드실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증 환자들만이 대상이 됩니다. 예. 간혹 이런 약제를 복용하다 보면 내가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부인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또는 이런 약제가 또 내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실제 남성이 드시는 약은 여성한테는 전혀 전파가 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간혹 질병을 갖고 있으신 남성들은 약을 드시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검진을 하고 나서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약을 먹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탈모 치료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바르는 약은 뭐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먹는 약을 할 때 어떤 부작용 또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모든 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리를 잘못하거나 보관 잘못하면 우리가 배탈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약제는 주의가 뒤따라야 됩니다. 먹는 약제로서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부작용은 성적 욕구 감퇴입니다. 예. 그래서 성기능 장애라든가 이런 것인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약제를 복용하고 나서 1, 2개월 정도에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면. 예. 근데 드물고요. 10만 명에 1명 정도. 그렇게 드문 예, 거예요? 드문데 이제 그걸 아주 몸소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남성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약제를 중단해야 됩니다. 약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다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되죠. 네, 네. 바르는 약제도 역시 뭐 미약하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부작용으로는 접촉 피부염이라서요. 바른 부위가 가렵다거나 붉어진다거나 또는 뭐 딱지가 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들은 이제 바르는 약을 고농도를 쓰다 보면 원치 않은 구렛나루가 자란다든가 콧수염이 좀 진해지신다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제를 중단하시면 그것도 다시 정상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어떤 치료법이든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안전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탈모로 고생하다가 호전되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은 많이 호전돼 자신감을 되찾았지만 과거 외출하는 게 꺼려질 만큼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많이 빠져가지고 남한테 보이기 싫고 저희는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좀 부끄러운데.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자랐어요. 어머님은 여성형 탈모로 인해 정수리 주변에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탈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50살 됐을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머리가 막 방에 막 이렇게 많이 빠져서 굉장히 속상하고 매일 그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조금 빠지더니 앞머리가 아예 없었어요. 탈모가 심해지며 주변에서 권하는 방법도 많이 시도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땐 부분 가발이나 머리띠를 착용하셨다고 하네요. 젊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치, 생각도 못했고 꿈에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젊은 시절엔 오히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셨다는 어머님.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탈모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탈모 치료를 꾸준히 진행하며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해 식단에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 콩과 채소, 견과류 등을 골고루 드신다고 하네요. 어머님의 경우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지성 두피인 탓에 동물성 지방은 많이 섭취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골고루 먹고 두피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두피 위생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머리를 감을 땐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말릴 땐 뜨거운 바람 대신 시원한 바람을 이용합니다. 두피에 지나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두피 마사지 해준 다음에 수건을 털고 그리고 머리를 거꾸로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는 거예요. 차가운 걸로 말리고 물도 미적지근하게 머리도 감고 그럽니다. 탈모 완화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매일 꾸준히 바릅니다. 어머님의 경우 바르는 약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법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현재 어머님의 두피 상태는 어떨지 정확히 확인해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고요. 좋아졌어요? 네, 뭐 빠지지 않고 머리 숱도 많이 풍성해졌고. 아, 그래요? 네. 네. 볼까요? 그동안 관리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두피 진단용 현미경을 이용해 두피의 상태와 모발의 굵기 그리고 모발의 밀집 정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4개월째. 모발의 개수가 늘고 모발의 굵기도 꽤 굵어진 상태라고 하네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굉장히 탈모가 심한 상태였죠. 그래서 두피가 휑하게 보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가기가 어려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모발도 두꺼워져 있고 또 모낭 모발 수도 되게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두피를 좀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돼 있어서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꾸준히 치료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탈모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젠 당당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탈모 스트레스 벗어나고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탈모가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로부터 많이 해방되셔서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신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인데요. 네. 검은 깨, 검은 콩 네. 이런 검은 식품이 탈모 방지에 좋다. 네. 까만 머리가 난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죠. 저한테 검은콩 식초에 담아갖고 네. 주셨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위안은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위안밖에 안 됩니까? 아마 모발이 예. 보통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모발이 검다 보니까 네. 아마 검은색의 음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검은콩, 뭐 검은깨, 검은쌀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검은 색깔을 이런 곡류의 검은 색깔을 띠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네. 이 성분은 사실 항산화 효과 그런 의미로서는 있을지 모르겠고요. 네.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모낭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부풀려서 생각하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콩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그 좋을 거라는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넓은 의미로 보면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이 모발도 좋고 피부 건강도 좋듯이 콩에는 많은 단백질이 있으니까요.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거는 모발 건강에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콩류에는 그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뭐 모발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넓은 의미의 의학적인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역시 직접적으로 모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샴푸를 자꾸 감으면 두피에 안 좋다고 그래서 뭐 2, 3일에 한 번씩 감는다든지 또는 샴푸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물로만 씻어내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 또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에 그러면 이게 노폐물이라든지 기름기가 잘 없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두피 관리하는데 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선생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예. 결국은 모든 인체는 청결해야죠. 예. 사실 청결한 거는 모든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건데요. 네.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발이 자라고 나고와 또 머리카락은 별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피는 우리가 흔히 보는 머리카락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건 두피 겉에 자라나는 머리카락이죠. 죽어있는 각질입니다. 그러니까 샴푸나 이런 미용 세제 이런 물질들은 대부분 두피에 작용하고 모발을 청결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절대로 두피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발을 만드는 세포, 모발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두피를 청결하게 못할 경우는 두피가 지저분하고 두피가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긁겠죠. 예. 긁게 되다 보면 두피에 상처가 생기고 출혈도 생길 수 있고 딱지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악영향이 미치게 되고요. 아무래도 긁다 보면 모발도 같이 이제 긁게 되니까 모발 각질이 손상돼서 모발이 부러지거나 갈라지거나 해서 이것을 마치 탈모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탈모증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속에 있는 모발을 만드는 세포가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걸 탈모증이라 하지 모발 각질이 문제가 되는 건 탈모증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탈모증 관련해서 궁금한 분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마나 염색을 자주 하면 탈모가 유발될 수 있다던데 실제로 그럴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머리빗을 이용해서 두피를 두드려주면 탈모 예방이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생기거나 혹은 악화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보통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틀린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네.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모자를 이제 너무 꽉 두피에 두개골에 조이게 쓰면 아마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예. 모발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탈모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모자를 아무리 단단히 써도 두피에 공급되는 혈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입니다. 언제 한번 모자 안 쓰고 직사광선 쐈다가요. 네. 그대로 익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동안 머리가 좀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 화상이나 일광 화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모발 부러짐이나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예. 모자는 오히려 쓰면 자외선을 차단해서 피부암 예방도 되고 또 모발 각질은 햇빛에 상당히 약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뭐 펌이나 또 염색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모발 각질이 손상이 많으신데 네. 만약 자외선을 직접 오랜 기간 동안 쏘인다면 아무래도 더 손상이 심하겠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챙이 넓은 모자나 뭐 양산 이런 거 받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 아나운서는 여성 탕에 들어가면 잘 못 보셨지만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 머리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탁탁탁탁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왜 치시냐고 물어보면 이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머리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도구들로 우리 피부를 두피뿐만이 아니고 피부를 계속 반복적인 자극을 주다 보면 우리 피부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을 더 두껍게 과각화증이라고 그러죠. 두껍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혈액 순환을 시켜준다는 의미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데 만약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한 마사지, 두피를 가볍게 손가락 끝으로 눌러준다던가 이런 마사지를 하는 게 오히려 두드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군요. 펌이나 염색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머리가 상하고 좀 얇아지는 네.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탈모하고 연관이 되나요? 탈모증과는 직접 관계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펌이나 염색의 원리가 모발 각질을 일시적으로 손상을 줬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질 손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펌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모발이 잘 부러지고 또 끝이 갈라지고 또 꼬여서 부러지고 이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런 분들일 경우는 펌 염색을 잠깐 중단하시면 어차피 두피 밑에 있는 모낭이라고 하는 모발을 만드는 세포는 또다시 건강한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외에도 기억해둬야 할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삶의 질과도 아주 연관돼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탈모증이라고 느끼셨을 때 주변에 친구들한테 먼저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요. 이 주변에 우리 쉽게 피부과 전문의가 많습니다. 네.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고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탈모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으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좀 잘못된 상식보다는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정확한 상식 가지고 앞으로 모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